Han Woo-sung, President and CEO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envisions a future that sees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and works to expand a network of overseas Koreans. Since his inauguration, he took the lead by giving opportunities to overseas Koreans in distant countries such as Mexico and Cuba to receive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President and CEO Han Woo-sung believes we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overseas Koreans. Last September, he successfully held 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 that provided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overseas Koreans across various fields. President and CEO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Han Woo-sung, speaks about the future-oriented interaction with overseas Koreans on today's Heart to Heart.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동포 간의 화합을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재외동포재단의 한우성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리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10월 5일. 바로 세계 한인의 날이잖아요. 어떤 날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5,200만 내국인과 해외에 살고 계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상호 이해, 존중, 그리고 특히 또 750만 재외동포들 본인의 정체성 함양 이런 것들을 위해서 2007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도 재외동포시잖아요. 네,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2017년도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재외동포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재단을 이끌게 되어서 글쎄 책임감 그리고 약간 부담감 이런 것들 동시에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오니까 한국 언론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는 첫 번째로 재외동포 출신이다. 뭐 근데 첫 번째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좀 명예스러운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담감이 있죠.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쭉 찾다 보니까 최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재외동포 재단은 글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997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곧 23년째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국가 조직으로는 상당히 이제 신생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설립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께서 좀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체성 함양. 세 번째는 서로 내국인과 또는 동포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유대를 이제 돈독히 하는 그런 네트워킹 이 세 가지입니다. 궁금한 게 재외동포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잡나요? 정말 그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현재 세계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계신데 그중에 250만 명, 3분의 1이죠.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부르고 나머지 500만 명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사시는데 이 250만과 500만을 다 더한 것이 재외동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라는 개념 속에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재외동포라고 하면 어쨌든 750만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외동포 분들은 재단에게 여러 가지 글쎄요 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재외동포 재외동포 사회가 시작된 거는 약 150년 정도로 보고요. 그 150년이면 이제 조선 말기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2, 30년, 120년 이런 정도의 기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도 없었고 네. 일제강점 시대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정부가 도와준 게 아니고 동포들이 이제 도와준 그런 셈인 거고요. 네네. 정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전쟁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돼서 전쟁 그리고 1960년, 70년, 80년대 산업화 그리고 8, 90년대 민주화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제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재외동포가 일방적으로 도와준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이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재외동포 재단에서 정말 재외동포 분들을 위한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셨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재단의 설립 목적이 네네. 첫째는 역량 강화, 둘째는 정체성, 셋째 네트워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도 이 세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역량 강화라면 뭐 저희가 취업 훈련을 시킨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시하는 거는 정체성 교육인데 저희 재단의 단일 사업으로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한글 교육. 한글 교육이요. 예, 동포 2세, 3세들의 그 한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약 200억 정도를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고 네네. 저희 정부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엔 이제 조금 전에 차세대 대회가 끝났잖아요. 그 차세대 대회 같은 경우는 정체성 교육보다는 네트워킹 쪽에 훨씬 더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체성 교육에는 이제 한글, 네. 예, 한글을 배우는 것이 이제 일부인 거고 한글을 통해서 네. 이게 단순히 문자나 네.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역사, 전통, 네네. 뭐 우리의 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담겨 있으니까 네네. 한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네. 이제 지난 9월에 있었던 2019 세계 한인 차세대 네네. 대회. 총 몇 개국 그리고 몇 명의 청년들이 참가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네. 저희가 1997년에 이제 10월에 출범해서 네.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시행을 했던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 이제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6개국에서 네. 외국에서만 94명 그리고 국내에서 또 10여 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네네네. 그런 건데 이 대회는 대단히 그 성공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외국에서 이제 모국으로 초청 연수를 하는 차세대뿐이 아니고 네. 청소년들 또는 그 윗에 이제 그 연령대도 마찬가지지만 4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일제 강점기의 독립의 역사를 이제 배우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해방을 하고 나서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간다든가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거쳤다는 걸 보여주고 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저희가 견학을 시키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의 21세기의 숙제가 있잖아요.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판문점 투어를 시킨다든가 네네. 이렇게 분단의 현실을 보고 가서 이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차세대 지도자들도 역량을 붙여주기를 바라면서 네. 그런 4가지 테마를 가진 거를 이제 저희가 견학을 시키고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물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대회와 이번 대회를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참가자들의 거주국의 숫자가 네.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도 조금 늘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작년 대회까지는 개인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 대회는 유망한 차세대 단체 14개를 선발해서 그들의 대표들을 같이 이제 모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체 대표가 온다는 거는 개인 한 사람이 오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다르겠죠.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 그들도 또 10여 명 정도 같이 이렇게 참가를 해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네. 현재 지금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한인 청년들, 네.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세대 전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계량적으로 20년 전에는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통계가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해서 한국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2년 전에 한국이 30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유명한 K-팝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그 청소년들 아이들 자체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요. 그들의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묻고 이러면 이들의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더 올라가겠죠. 또 부모들도 옛날에는 자기들이 자랄 때는 한국이 별로 힘이 없고 이러니까 굳이 뭐 내 자식한테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러는 그 필요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국이 발전하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자기 자식의 장래가 훨씬 더 이제 장밋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더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그 젊은 동포 2세, 3세들이 좀 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또 훨씬 더 많은 그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그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교육기회도 많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이제 70년대에 태어났던 친구들을 보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거나 거기서 이제 태어난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었더라고요. 보면 혹시라도 좀 뒤처질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와 만나면서 한국어가 좀 실력이 좀 향상되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한 지역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고려인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본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려인 3세세요. 부모들은 한국말을 못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인 고려인 4세가 한국말을 잘해요. 또 훨씬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이 일본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의 위상 강화 이런 거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9월에 4박 5일간 진행됐던 제22차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그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 was held in Seoul and Incheon for 5 days from September 2nd to 6th. 100 influential guests from Korea and overseas attended the conference, which aspired to join them in shaping Korea's future over the next century. The guests expanded their understanding of Korea at the conference, as there were lectures, speeches, forums, as well as chances to explore Korea's modern history. President and CEO Han Woo-sung believes that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is facing a period of change for growth.
He says the conference has become a forum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our people and overseas Koreans. The conference has a fairly long history, as it has been held since 1998. President and CEO Han Woo-sung shares his view on 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 네, 참여한 청년들이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가 끝난 후에 가장 인상 깊어하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그 재외동포로서 살면서 자기들도 정체성의 위기, 갈등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온 비슷한 연배의 청년들이 쟤도 나 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게 대단히 스스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같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한민족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한 충격 속에서 저희 이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청년하고 프랑스에서 온 청년이 이제 서로 이성이죠. 같이 고민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한 3케이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번 차세대 대회 개막식에서도 저기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 결혼하면 웨딩 케이크는 저희 재단에서 큰 걸로 선물해 주려고. 멋지네요. 자, 이렇게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청년들이 곧 미래를 이끌어갈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이미 오래전 재외동포 중 조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독립, 뭐 강점의 독립, 그다음 전쟁,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이런 거를 이제 테마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독립의 이 강점 시대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 뭐 우리 뭐 도산 안창호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세미동포신데요. 김종림이라는 조남인데 빈손으로 미국에 가셔가지고 쌀농사에 손을 대서 엄청난 돈을 버셨습니다. 1919년 한 해에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해에 우리 그 이분의 비즈니스에서 나온 순수익이 지금 돈으로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임시정부가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군사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공군력을 앞세운 독립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군,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공군사관학교 이거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그 독립 자금을 이제 이분이 거의 다 대다시피 하세요. 비행기도 뭐 이분 돈으로 사고 뭐 비행장도 이분 돈으로 만들고 뭐 그런 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뭐 훈장도 받으신 그런 분이고요. 전쟁 때를 생각하면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뛰어난 분은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한국에 왔던 김영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이 지금 중부전선이 북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데 당시에 이분의 그 활약에 힘이 막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무공장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어서 지금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제일동포들입니다. 그 제일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고 좀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가포라는 인물이 계신데요. 네네.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 섬유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 섬유산업이 한국에서 발흥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많이 하셨죠, 이분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10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관 하나, 총영사관 9개. 그중에 9개를 제일동포들이 기부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그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 대사관, 이거를 이 서가포라는 사업가가 우리나라 정부에 기부해 줬습니다. 현재 돈으로 시가가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독립은 뭐 이제 전쟁 그리고 산업화 이런 데에서 동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태동, 발전 이런 거에 뭐 적극적으로 기여하신 거죠. 네. 물론 지금 현재도 이제 현재 재외동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국가별 한인 네트워크 간의 이제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해외 동포들의 지도자들 또는 동포들의 미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서로 알고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팀워크가 이제 일어날 수 있으면 최선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해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한민국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반대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도 재외동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와 뭐 존중과 또 이제 활발한 교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이미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국인들 그리고 동포들이 서로 힘을 합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보면 지난 100년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얻었죠. 또 국난을 극복했죠.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뤘죠. 민주화를 이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의 한국에 커다란 숙제가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분단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세기 한국의 가장 큰 숙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인데 그러면 내외 동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땐 평화통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오래 이제 생활을 하셨잖아요. 한 30여 년간. 네, 30년 정확히. 네, 생활을 하셨죠. 근데 아무래도 좀 현지에서 좀 적응을 하고 살아가려면은 약간 현지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으로서의 이제 정체성. 근데 개인적으로 어떠셨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미 한국에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한국에서 군대 생활도 하고 31살에 이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 같은 거는 저는 뭐 느끼지 못했고요. 단 이제 그쪽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대단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거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30년을 살다 보면 그쪽에 좀 익숙해지겠죠. 그것이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하는 데는 정말 큰 그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포재단 이사장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우리 이 담당 부서에 이제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2017년도 얘기입니다.
모든 교과서, 모든 학년의 교과서를 다 사와라. 네. 약 105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그걸 다 다 읽었습니다. 네네. 그 페이지 바이 페이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검색을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네. 재외동포나 해외동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 제가 재외동포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네. 그러한 그 관점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헌법에 동포애라는 말이 전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문에 가서는 재외동포나 해외동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단 우리나라 헌법 2조에 재외국민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도 대한민국이 다음에 헌법을 바꾼다, 그러니까 개헌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750만 재외동포와 네. 5,200만의 우리 내국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합쳐서 네.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제가 재외동포 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문제의식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우성 이사장님께서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깨달은 점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국민들과 이제 재외 동포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재외 동포들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